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놀랍게도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에는 집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도 노후에 빈곤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쉽게 외면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3,924명입니다. 공식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이 50대와 60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외로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고독사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구조가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돈 없이 늙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월급이 끊긴다면 여러분은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도 조금 있고 퇴직금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산과 현금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8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벽돌 한 장만 떼어서 병원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은 자산일 뿐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현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산이 많아 보여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걸 저는 얼음집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얼음으로 만든 커다란 집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려면 집을 녹여야 합니다. 집을 지키면 갈증으로 쓰러지고 집을 녹이면 살 곳을 잃습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이라는 수도꼭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출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자녀 교육비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이 평생 이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월급은 멈춥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구조가 시작됩니다. 퇴직은 빨라졌는데 연금은 늦게 나옵니다. 그 사이 몇 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소득의 공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자산을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예금을 깨고 퇴직금을 쓰고 주식을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집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돈 나갈 일은 계속 생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뀝니다. 원래 하던 투자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만회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노후 걱정 끝입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평소라면 믿지 않았을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판단보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뛰어드는 일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산도 줄고 소득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모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밥 한 끼가 부담됩니다. 경조사비가 부담됩니다. 커피 한 잔도 계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 빠집니다. 다음에는 2번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서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사라질수록 관계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기면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플 때 병원을 미룹니다. 검사를 미룹니다. 약값이 아까워 참습니다. 결국 작은 병이 큰 병이 됩니다. 이때부터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빈곤의 시작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노인 빈곤은 부모 세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높아졌고, 교육비는 늘었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많이 벌지만 많이 쓰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를 모시던 문화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만큼 연금과 자산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으로 자녀에게도 기대기 어렵고 국가에도 전적으로 기대기 어려운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대박 투자 하나가 아닙니다. 로또 같은 수익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돈보다 꾸준한 현금이 중요합니다. 비싼 집보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생활비를 통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끊겨도 삶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둘째, 집과 자산이 많아 보여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심이고 그 다음은 관계, 마지막은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행복을 모두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도, 관계도, 자존심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부디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